2025년 11월 24일 월요일입니다. 일봉 5가지 패턴 플러스 거래량 숙제 영상입니다. 한 주 주말 휴일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은 뭐 그렇게 춥지는 않고 조금은 포근한 그런 하루였는데요. 우리 주식시장은 그렇게 포근한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환율도 많이 조금 다시 오른 것 같고요. 환율 차트를 눌러보면, 네, 다시 좀 오른 것 같고, 결국에는, 네, 1,500원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지난 주말 금요일, 미국 시장의 그 결과가 뭐 그렇게 양봉이죠? 양봉인데, 조금 올랐어요. 이렇게 많이 오르지는 않은 것 같아서, 그런데 뭐, 네, 갭 하락으로 출발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갭 상승으로 출발했죠. 그리고 오늘 음봉으로 뽑았으니까. 오늘 눈에 띄는 건 오늘 거래 대금이 좀 나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코스피가 약 한 30조 가까이 좀 나온 것 같고, 30조 좀 넘긴 것 같기도 하고요. 코스닥도, 코스닥은 뭐, 네, 일반적인 거래 대금과 지난주 상황과는 크게 변함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거래 대금이 27조, 30조 조금 못 미쳤네요. NXT 거래소에서 거래 대금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은 코스피, 코스닥 모두 일단 순매도를 하셨고요. 오늘 옵션은 540에서 놓고 둘 다 인기가 없네요. 540에서 사는 것도 별로, 파는 것도 별로. 540이면 어제,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 종가 라인쯤 될걸요. 지금 제 낙서해놓은 것 때문에 빨간색 때문에 좀 잘 안 보이는데 다시 540이 그쵸. 금요일 종가 정도 부근인데 여기서 사는 거 위로 올라간다면 여기서 사는 올라갈 걸 기대를 하고 시장에 뛰어든 거라면 여기서 사는 게 이득일 텐데 위에 가서 싸게 사서 비싸게 파니까 그런 논리가 아닌가? 네. 그리고 여기서 파는 것도 하락한다라면 네, 여기서 파는 권리가 훨씬 더 유리할 텐데 그것 또한 인기가 별로 없었다. 즉 다시 말해서 오늘 이렇게 캔들의 모양을 보면 음봉으로 마감된 몸통이지만 전날의 종가 혹은 전날의 저가를 거의 비슷하게 터치를 하면서 마감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로 갈지 모르겠다. 일단은 간보기를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고 22평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서 데드크로스 패턴은 안 나올 것 같고요. 일단은 계속 하락이 이어질지 아니면 이제 횡보로 일단은 네, 이 구름대로 들어갈지를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당분간 4천 돌파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뭐 정말 대단한 뭔가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내일 장대 양봉 미친 듯이 갭 상승해서 4천 돌파해서 4천 위에 안착하지 않는 이상은 오늘 살짝 어제 오늘 음봉으로 인해서 발생한 22평의 이 고개 숙인 이 캔들은 네, 다시 편편하게 바로잡기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 그렇게 된다면 주봉으로 봤을 때 주봉도 5위평 S 패턴까지 네, 가기 위한 어떤 그런 모습을 만들어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지난주에 많이 내렸죠 생각보다. 그래서 5위평 S 패턴 상한선 패턴은 끝났고 주봉에서 5위평 S 패턴 기대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 양봉들이 좀 세게 나오면서 그렇게 되지 않으면 주봉도 5위평 S 패턴 실패면 22평까지 내려가야 할 거예요. 22평을 끌어당기든지 아니면 22평까지 내려가든지 3,500포인트입니다. 그냥 내려간다라고 치면 굉장히 많이 내려가는 지점이라 그냥 하락 이렇게 올라온 거에 비하면 네, 좀 아깝지 않나. 뭐 내려가도 뭐 많이 올라왔으니 뭐 이상하진 않을 것 같은데요.
어찌되었건 지금 추세는 우하향 추세로 접어들었다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보죠. 그래서 오늘 거래대금이 지난주 하락할 때보다 오늘 하루 특별히 좀 많았었는데요.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한번 보면 코스피 쪽이죠.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뭐 크게 빠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 APR, 네이버, 두산에너빌리티, 삼성 에피스홀딩. 이건 뭐지? 신규 상장인가요? 에피스홀딩스. 분봉이죠. 오늘 신규 상장했던 종목인 것 같습니다. 인적 분할, 삼성바이오에서 인적 분할한 건가 보네요. 얘네들 때문에 거래대금이 좀 쏠렸나? 바이오로직 9천억, 에피스 5천억 해서 거래대금이 얘네들 쪽으로 좀 몰린 것 같은. 네이버랑 APR, 두산에너빌리티. 네, 크게 하락한 건 에피스가 28%로 하락했고, 뭐 나머지는 뭐 그만한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뭐 거래대금 많이 터진 종목이 몇 종목 없었네요. 자, 이번 주부터 새로 살펴볼 종목들 일봉 한번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기 몇 종목 없어요. 알트입니다. 알트는 신규 상장 종목이고 상한가 이후에 목요일, 금요일 음봉이었는데 오늘도 음봉 크게 떨어졌습니다. 로킷 헬스케어 상한선 패턴 일단 완성되었고, 네, 상한선 패턴이 완성된 자리, 그리고 일단 오늘 이제 조정, 상한선 패턴 이후 조정이 들어갑니다. 조정이죠. 이제 기준봉이 다시 만들어졌습니다. 여기 위에서 또 어떻게 또 패턴이 만들어지는지 봐야겠죠. 여기는 데드크로스 패턴입니다. 조이시티라는 종목인데요. 네. 기준봉 만들고 일단 하락인데 일봉으로 보면 여기 높은 자리 보이죠. 네. 그래서 높은 자리 질질 패턴 보고 생각을 좀 2,600원 돌파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거는 네, 하여튼 전체적으로 많이 내려왔던 종목이네요. SBB테크 오늘 아니죠. 지난주 금요일 네, 질질 패턴 돌파 시작했고요. 오늘 조정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있죠. 바로 뚫어놓고 쭉쭉 날아가지 않고 일단 뚫었던 자리 확인하고 다시 날아가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네. 완성 여부 그걸로 질질 패턴 완성 여부를 판단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양봉이 더 세게 나오는 놈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PG는 양봉 질질 패턴 완성되었죠? 네. 자, 완성되었고, 그리고, 네. 기준봉 완성입니다. 즉, 질질 패턴은 박스권을 이탈하고, 그 박스권을 강하게 이탈하는, 네. 강한 상승, 거래대금 나오면서, 그래서 얘가 새로운 기준봉이 된 거죠. 그 새로운 기준봉 이후에 또다시 상한선 패턴이니 22평 터치데드 뭐 이런 식으로 또 진행이 되는지를 본다.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SPG, 네. SBB테크, SPG 둘 다 로봇 관련 종목들이죠. 다시 로봇이 되돌아옵니까? 삼익제약입니다. 신규 상장 종목이었고요. 상장 당시 굉장히 급하게 올라갔던 종목입니다. 지금은 5위평, 12평까지 생겼고 5위평 S 패턴 끝난 것 같고요. 22평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22평이 요 상한선입니다. 상한선. 네. 여기 노란색이 22평이네요. 이제 21차인가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상한선 안으로 이렇게 들어올 것 같고 하한선 이렇게 몰릴 것 같아요. 예측을 하자면 이렇게 이제 좁아지지 않을까 여기 안에서.
그러다가 어떤 액션을 취하는데 돌파해야 될 자리는 여기겠죠. 네. 그냥 구경해 보는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11월 나머지 종목들은 뭐 한 번씩 눌러보면 이노테크, 시어스테크, 코롱모빌리티 그룹, 솔루스 첨단 소재, ABL 바이오. 얘는 지금 계속 네. 5위평 S 관점이라면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되겠죠. 아직 5위평이 12평에 근접하려고 지금 기간 조정 식으로 경고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네, 기간 조정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12평 지지받고 5위평이 S자로 S자 어떻게? 이 S자를 말하는 겁니다. 다시 이렇게 벌어지는 이런 형태로 5위평이 우상향하기 위해서 네, 장대가 또 나오는지를 그럼 상한선은 이렇게 되고 상한선 밖으로 나가겠죠. 네. 이렇게 다시 이렇게 벌어지는 그게 연출이 될런지 이렇게까지 벌어지겠나 그죠? 이렇게 가다가 다시 이렇게 살짝 네. 벌어지는 형태로 갈 건지를 살펴봐야겠죠. 매드팩도 이탈입니다. 5위평 S 패턴 끝난 것 같은데 NK HNS 하이텍 5위평 S 아직 네, 관점은 살아 있습니다. 롯데에너지 네, 이것도 일단은 요 돌파를 했는데 거래대금도 적고 음봉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지켜보고 내일 음봉으로 밑으로 빠져버리면 S 패턴은 끝난 것 같아요. 노타, 코롱모빌리티 그룹, 티라유텍, 현대에너지, 사이닉 솔루션, T로보틱스, DIC. T로보틱스 로봇인데요. 얘는 오늘 별 움직임이 없었네요. DIC, 서울바이오, YTN, 대한광통신, HLB 바이오, HLB 글로벌, 일동홀딩스. 네. 여기 22평 터치 패턴 관점으로 보겠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5위평, 12평이 기울기가 네. 이미 5위평 S 패턴을 지나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살펴보고 일봉은 네. 마치도록 하고요. 자, 오늘 거래대금 상위 종목에서 상승률이 좀 높았던 거 위주로 철저하게 거래대금 기준으로 종목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전일 대비 등락률 한번 눌러볼까요? 상승률에서 뭐 대모 이런 거 거래대금이 네, 일봉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거래대금이 448억입니다. 이런 종목들은 3분봉으로 봐도 네, 뭐 딱히 물론 상한가를 갔어요. 갔지만 이런 종목은 패턴을 분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래대금 상위 시총은 1천억 이상인 종목들 중에서 APR은 근데 보시면 전일고가 위에서 캔들 자체가 굉장히 사이즈가 작죠. 그래서 얘는 아니다. 아니고요. 그 다음에 미니멈으로 좀 줄여서 볼까요? 이렇게 보니까 등락률이 안 보이는구나. 그 다음에 D&D 파마텍 한번 볼게요. D&D 파마텍 기준봉 만들었죠? 네, 전일고가 돌파하면서 기준봉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기준봉을 재돌파를 하는 신용을 보였죠. 네, 신용을 보였죠. 그죠? 전일 고가를 지지를 하고 네, 기준봉을 돌파를 하는 신용을 보이고 일단은 여기서 멈췄습니다. 내일 이 가격대를 어떻게 핸들링 하느냐에 따라서 1박 2일 질질 패턴이 될지 어떻게 될지 관건이 될 것 같네요. 다음에 큐리오시스라는 종목입니다. 전일 고가를 넘기는 시도 한번 있었고 실패. 다시 넘겼고 네. 또 빼네. 뺐는데 바닥 2개 세우고 다시 넘깁니다. 그죠? 그래서 넘겼다가 지지하고 재차 올리는 이건 뭐라고 부를까요? 이건 질질 패턴이라고 부르면 되겠죠. 피보디 자장선을 강하게 돌파를 하는 상승.
키움증권에서만 제공하는 기간 내 거래 대금에서 3분봉 기준으로 3분 70억 기준으로 검색되기 때문에 이 타이밍에서 아마 검색이 될 겁니다. 아, 전일 고가를 실패했다가 이제 넘기는구나. 그러면 여기를 기준봉으로 보고 돌파를 할 때 나는 어떤 패턴으로 접근하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이렇게 넘길 때 데드크로스 패턴이라면 22평이 이렇게 가라앉지 않습니다. 22평 데드크로스 패턴의 22평은 기울기가 우상향, 가로횡보, 다시 우상향으로 가야 되죠. 그래서 얘는 질질이 패턴입니다. 질질이 패턴에서 이렇게 바로 이렇게 뛰어넘는 경우 앞에서 넘으려는 시도가 보이지 않았죠. 그러면 얘가 페이크일 가능성이 있으니 기다렸다가 다시 재차 돌파할 때 들어가시든지 아니면 네, 그렇죠. 확인하고 넘어갈 때 네, 돌파해서 넘어갈 때 거래대금들이 몰리는 거까지 받쳐주죠. 그래서 질질 패턴 어디? 여기 요렇게 놓고 보면 네, 그렇죠. 질질 패턴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또 볼 게 있나? 대동기어 하나 있는데요. 얘는 3분 70억 여기서 검색이 되었네요. 검색되는 시점 보면 비포 마켓을 마침 딱 돌파를 데드크로스 패턴 이것도 데드크로스 패턴 네. 이 데드크로스 패턴입니다. 네. 데드크로스 패턴 대 22평은 기울기가 네. 가로로 횡보 그래서 우상향인데 얘는 우하향했다가 다시 우상향을 하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22평 데드크로스 패턴에 22평 기울기가는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얘는 사실은 이렇게 가서 질질이로 가든지 앞에서 봤던 종목처럼 그렇게 갔어야 되는데 장대가 생겨버렸어요. 장대 양보. 얘 때문에 기울기 그냥 딸려서 올라간 것 같아. 22평 데드크로스 패턴이 요 70억 이상 거래대금이 나온 이 장대 양봉 때문에 억지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 뒤로는 꼬리들이 길죠. 거래대금도 적고 그래서 재돌파는 없었다. 이렇게 볼 수 보여집니다. 나머지 로보티즈 7% 네, 또 피보 2차 저항선 돌파하는 자리에서 이것도 질질 패턴 정도로 봐야 되는데 확실히 네, 넘기려는 시도 없이 넘긴 종목들은 다시 이렇게 도전을 받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렵죠. 3분 70억 검색된 종목도 아니고요. 그래서 뭐 더 이상 한라캐스트 3분 70억 종목 아니죠. 네. 재돌파 없고. 그쵸? 그래서 오늘은 뭐 3분 70억으로 봤을 때 5패턴 나온 거는 아까 두 개 뭐였죠? 큐리오시스 요거 하나랑 대동기요? 제동 5패턴 없네요. 대동기요. 큐리오시스 하나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시장이 조금 네, 내려앉는 느낌이라 네, 이 맛에 맞는 종목이 없었을 것 같네요. 없었을 때는 뭐 한다? 네,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네, 항상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없는데 뭐 무리해서 억지로 쫓아다니는 것보다 물론 연습하는 기분이라면 이것저것 찔러보는 것도 괜찮겠죠. 근데 대신 연습하면서 이것저것 찔러볼 때 이 타점인가 저 타점인가 할 때 분명히 명심할 부분은 혹시나 이제 5패턴 연습하시려는 분 계실까봐 제 영상 보면서 분명히 명심하실 거는 첫 번째 내가 무엇을 하는지 잊지 않는다. 연습한다 치고 5패턴 상한선 패턴 같은데 이렇게 찔러볼 수는 있어요. 22평 터치 같은데 찔러볼 수는 있어요. 근데 다 이렇게 막 제대로 익절 못 내고 손절 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캔들을 이렇게 구경하다가 이런 데서 네, 매수해서
또 이렇게 가져가는 경우 있어요. 잘 하신 거죠. 하지만 나는 무엇을 하고 있었죠? 5가지 패턴을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5가지 패턴이 아니에요. 이런 데서 재미를 보면 5가지 패턴 버리죠. 다시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럼 이런 데 찾아서 다니죠. 물론 이렇게 찾아서 매매해서 익절하면 베스트죠. 고수입니다. 그러면 이제 5가지 패턴으로 오시면 안 됩니다. 이 방법으로 승부를 보셔야 됩니다. 이게 비꼬는 말이 아니고 내가 5가지 패턴을 하루 연습하러 찍다가 더 잘 되는 더 좋은 걸 발견을 했어요. 이거 분명히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더 좋은 걸 발견했어요. 그럼 5가지 패턴을 하시면 안 돼요. 섞으면 안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방법을 특화시켜 잘 되는 거 있는데 왜 굳이 돌파를 하냐 이거죠. 이 눌림이 잘 되는데. 혹은 첫봉에 시초가 매수하는 방법을 나는 내 나름대로 고안해서 내 나름대로 공부해서 가지고 가고 있어요. 5가지 패턴 공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만 2년, 3년, 4년, 5년 죽으라고 파는 거죠. 특화시킬 필요가 있다. 내가 무엇을 하는지 잊지 않는다. 2번째, 연습하는 경우에 극소수의 자금을 쓰세요. 한 주, 2주 사가지고 그게 내 제대로 익힐 수 있을까요? 물론 한 주, 2주 사서 뭐 수익이 나겠습니까만은 매수 자리 패턴의 진입 시점을 공부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뭐 내가 뭐 20% 수익 보고 30% 수익 보고 그걸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패턴의 진입 시점을 공부하는 거라 여기서 내가 진입을 했다 칩시다. 익절이면 매도하세요. 그냥. 진입 시점에서 내가 오케이 판정받으면 거기서 성공한 겁니다. 매도 시점은 이 진입 시점이 어느 정도 자리 잡고 나면 매도 시점을 연마해 나가시면 되죠. 그래도 나는 그러면 어설프게 몇십만 원, 몇백만 원으로 연습하지 마시고요. 원샷으로 1, 2천만 원 찔러 보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는 해야 간땡이를 키울 수가 있겠죠. 3번째, 공부하셔야 됩니다. 지나간 차트라도 정답이 있죠. 제가 늘 매일 숙제하는 건 정답지를 보고 그냥 혼자 중얼중얼 거리는 것일 뿐입니다. 정답지가 있죠. 지나간 차트를 가지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전일 대비 등락률 차트를 다 보든지 50개, 100개를 거래대금 상위 1번에서부터 뭐 100번, 200번, 300번까지 다 보든지 그죠? 해서라도 패턴이 있는 자리와 패턴이 없는 자리를 내가 공부를 한다라는 건 복습을 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꼭 동영상을 안 보셔도 됩니다. 동영상 보면서 어느 정도 머릿속에 5가지가 머릿속에 정리가 되셨다면 습관적으로 차트 보면서 3분 봉을 보든지 10분 봉을 보든지 1분 봉을 보든지 1봉을 보든지 주봉을 보든지 뭔 봉을 보더라도 여기는 상한선 패턴, 여기는 22평 터치 패턴, 이건 질질 패턴이라고 스스로 설명을 붙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공부죠. 그렇게 공부한 것을 연습하고자 할 때 극소수의 자금을 쓰셔서 패턴 진입 시점을 먼저 점검을 하시고 그 과정에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순환을 다 돌고 나서 그때 실전 한번 이 방법이 나하고 잘 맞는 방법인지 한번 비교해 보시고요. 안 맞으면 버리면 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이걸 계속해서 반복하는 과정에서
굳이 5패턴이 아니더라도 다른 방법들이 눈에 들어올 수도 있고요. 캔들을 익힐 수도 있고요. 흐름을 익힐 수도 있고 종목을 배워 나갈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그렇게 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오늘 숙제는 이렇게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한 주 시작 잘 하셨기를 바라고 남은 한 주도 잘 한번 꾸려가 보십시다. 시청해 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숙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